네, 안녕하세요. 황항도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생각보다 늦어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날짜로 3개월 지났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왜 늦었냐? 솔직히 게을러서죠. 그래도 조금 변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좀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처음에 현타도 왔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교환학생 가는 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지는 또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응할 때는 혼자서 좋았다가 조금 우울해졌다가 좋았다가 우울해졌다가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느꼈던 다양한 경험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컨텐츠냐? 자, 바로 오늘은 교환학생 적응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교환학생 적응 이꼴 친구 사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에 한해서는 혼자서 느긋하게 지낼래, 난 그 편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서 여행이나 자주 다녀야지 생각했고요. 그런데 만날 친구가 있는데 혼자가 편해서 혼자 있는 부분이랑 만날 친구가 없는 것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타지에서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꽤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사실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데, 이 부분은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패스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현지인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만들죠? 유럽이나 영미권이랑 이제 근본적으로 일본은 난이도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미권이랑 유럽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영미권 유럽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혹은 뭐 여행을 가기 위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된 목적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온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져도 이제 어차피 그 친구들은 다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쉽고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생각보다 일본어를 못하는 상태로 일본에 교환학생 온 친구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도 결국에 저희는 일본어를 쓸 일이 없어져요. 결국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다른 나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도 거의 다 영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일본어를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물론 여행이나 다양한 뭐 여가 생활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일본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어느 정도의 개인주의가 좀 선을 두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무섭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키도 조금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혀 나쁜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럽 혹은 미국에 비해서는 친구 만드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만드냐? 일단은 가장 먼저 마인드 세팅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본어 실력에 지레 겁을 먹고 말 거는 걸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결국엔 외국인입니다. 어찌됐던 외국인이에요. 어차피 상대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줄 거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어가 됐든 그 어떠한 언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친구도 사귀지 못할 거고요. 그래도 그 두려운 마음을 그냥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업 중에 말 걸기인데요.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공통점을 화제로 삼아서 말 거는 게 가능해서 추천드립니다. 뭐 이건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때도 비슷하잖아요.
뭐 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 같은 수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같은 학과거나 같은 반이거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처음 친해지는 거는 아마 같은 수업을 듣는 뭐 같은 학과,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한국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뭐 과제 잘하고 있냐,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친해질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똑같이 해도 됩니다. 똑같이 해도 되고 자기 본인의 일본어 실력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뭐 한국에서 왔는데 일본어가 어려워서 수업 들을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나요? 혹은 뭐 일본인 친구가 사귀고 싶은데 같은 수업도 듣는데 같이 수업 들을래요? 등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한국어から来ました。日本語が難しくて授業を受けるとき手伝ってもらえますかとか、日本人友達が欲しくて今同じ授業を受けてるから一緒に授業とか一緒に行きませんかとか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난이도가 하 또는 상까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왜 난이도가 하부터 상이냐? 그건 수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쉽사리 말 걸 기회가 없잖아요. 한국처럼 일본도 똑같습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발표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말 걸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이나 팀플 위주 수업이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그룹이 형성이 돼 있고 그룹 안에서 그룹워크가 중점이 되는 수업이다. 라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함께 팀워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굉장히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토론형 수업에서 친해진 친구와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같이 학교 축제, 일본에서는 문화제, 뭐 분과사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아리, 사크르, 인카레 활용하기인데요. 일본의 서클 문화는 한국보다 가입퍼들이 낮고 면접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보통은 한국과 다르게 상시 모집이거나 모집 시기가 지나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단 회비는 한국에 비해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어, 제가 들어갔던 이제 서클 중에서 회비 내는 서클들이 축구 서클이랑 이제 뭐 패션 인카레가 있었는데요. 축구 서클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인가 11월 말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엔을 냈었고요. 패션 인카레 같은 경우는 3만 엔 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년 기준 1만 엔, 3만 엔 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한 학기에 5만 원 하는 것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진 않은데 조금은 비쌀 수도 있다. 감안하시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서클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카레는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서클은 뭐 1만 원에서 뭐 3만 원까지 가격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다. 하지만 꼭 동아리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클에 이어서 인카레도 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인카레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카레는 인타카레찌라는 의미로 한국말로 하자면 인터콜리지, 쉽게 말해서 연합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동아리가 학교에 없거나 가입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연합동아리도 노려볼 수 있겠죠. 저도 패션 관련 연합동아리에 가입해서 친구들도 지금 많이 사귀었습니다. 찾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명 그리고 서클로 검색하시면은 인스타나 뭐 트위터 등의 SNS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는 뭐 구글이나 뭐 야후 재팬 같은 사이트에서 대학과 그냥 서클만 딱 붙여서 검색을 하면은 각 대학별로의 이제 서클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연락처를 얻어서 문의를 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일본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가기 전에 동아리를 가입을 해야 친구 만들기가 수월할 거라 생각을 해서 동아리 가입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저도 인스타도 뒤져보고 구글도 검색해보고 하면서 축구 서클을 여러 개를 컨택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또는 이제 대학 소속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우리나라 동아리 박람회 같은 개념처럼 동아리 소개를 캠퍼스에서 진행하기도 하니까 꼭 참가해서 좋은 동아리 발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동아리로 하는 부분까지 동아리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아리 적극 추천합니다. 인카레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뭐 SNS에서 검색하시거나 또는 이제 학생단체, 학생단체로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단체들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도 구글도 뭐 야후 재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일본인 친구가 있다면 인카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개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카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연합동아리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미리 뭐 한국에서 알았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인 친구 만드는 어플 같은 걸로 친해졌던 친구라든지 다양한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뭐 가입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좀 정중하게 이제 DM으로 물어보면 뭐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연락이 옵니다. 간혹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집 시기가 지나서 안 오거나 아니면 활동을 올해는 안 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연락이 누락됐거나도 있겠죠. 뭐 한 번 더 물어봐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동아리 가입할 때 꿀팁이 있어요. 가장 큰 꿀팁은 당장 들어가면은 저희 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학이 가능한지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견학 뭐 되키마스까?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은 보통 대부분은 한 번 정도 견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 동아리는 이런 분위기구나를 체험을 한 다음에 가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한일 교류에 가입하기인데요. 난이도는 하에서 중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모이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겹쳐서 친해지기 쉽습니다. 일부 단체는 이제 면접이 있지만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고요. 이제 매주 정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본인 친구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한국인들도 많았고 오히려 저는 일본이 좋아서 한국으로 갔고 그분들은 한국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보다 관심사가 또 안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조금의 도파민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방법들 중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도 난이도는 가장 낮고 한국의 뭐 K-팝이나 여러 가지 문화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친구 만들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K-팝 드라마, 한국 드라마 진짜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요. 아르바이트로 찐친 만들기입니다. 난이도는 꽤 높아요, 사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알바나 뭐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좋은 구조잖아요. 특히 뭐 알바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아니면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알바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존경어, 또 겸양어를 실제 현장에서 쓰게 되어서 실전 일본어 감각이 가장 크게 드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 소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알바처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알바처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친구가 없잖아요,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찾거나 뭐 구인 전단지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통해서 바이트 시작하게 돼서 사이트는 아직 이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인디드, 뭐 바이토르, 타운와크, 아이나비 바이터, 다이브, 하로와크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 관련 정보는 이제 알바 사이트에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정보로는 이제 인디드나 이제 바이토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를 구하게 돼도
보통은 대다수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주에서 1회, 2회 정도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 주변에서 같이 교환학생을 와서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 저는 못 봤어요. 저보다 먼저 갔던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알바하는 거 너무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는 일본에서의 기업 문화도 알면 좋잖아요. 물론 바이트는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해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 또 추천드리는 이유 두 번째는 보통 한국에서 알바를 하면은 알바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뭐 매주 화요일이나 매주 목요일, 뭐 매주 화목, 매주 토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일본은 매주 시프트 혹은 매달 시프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시프트 제도는 무엇이냐? 시프트 제도는 본인이 유동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제도예요. 물론 이것도 가게에 따라 다릅니다. 뭐 사장님께서 다음 주는 이날 이날 들어와라, 다음 주는 이날 이날 들어와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바이트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마다 제가 이제 점장님께 다음 주 목요일 들어갈 수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제 일정에 맞춰서 바이트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나 여행을 하면서도 같이 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아, 또 추가적으로 추천을 또 드리자면 알바가 많은데를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한 타임에 들어온 알바가 뭐 3, 4명 정도 있는 조금 북적북적한 곳일수록 더 말을 하기도 쉽고 시간도 더 빨리 가요. 바쁠수록. 그리고 바쁠수록 일도 더 빨리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그런 데 중에서도 뭐 이자카야나 그죠? 이자카야네. 이자카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제가 이자카야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이자카야가 저희 바이트 하는 데는 이자카야 알바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랑 다 같이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하는 개념에서 다 같이 건배 한잔하고 그 시간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나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처럼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다 같이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일상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일본 교환학생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특유의 문화 속에서도 수업이나 동아리, 인카레, 한일 교류회,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여러 루트를 활용하면 일본인 친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환학생 시기가 기다리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